absolutely new era. It's like a dream come true for me. Jest całkiem zwrotna i bardzo dobrze się nią jeździ. 완벽한 전차입니다. Fast, very dynamic. Reliable and versatile aircraft. As the game changer.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꿈의 무기, 강한 방산으로 평화를 지키는 힘.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도전의 신화가 시작됐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동유럽의 관문, 폴란드를 찾았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모롱그 지역. 이역만리 이 낯선 곳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속속 집결 중인 전차들. 한국에서 찾아온 촬영팀을 위해 한 육군 부대가 자신들의 훈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I'm Lieutenant Colonel Tomasz Dodura. Welcome warmly in military training area in 20 Mechanized Brigade.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현재 나토의 동부 최전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육군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20기계화 여단은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은 최강의 기갑 부대다. Today we are going to conduct tactical training on platoon level. We are going to train tactical road march. The aim of this activity is to train soldiers how they observe the terrain, how they spot the enemies, how they develop through the tactical situation, and generally how to achieve goals on the battlefield. 사실 전날 쏟아진 폭우로 인해 훈련장의 상태는 엉망이었지만 훈련은 지체 없이 강행되었다. 오늘 훈련에서 운용할 무기에 대한 능력과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심어준 것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가 만든 K2 흑표 전차다. 2022년 폴란드에 첫 수출된 K2 전차가 처음으로 인도된 20기계화 여단. 도입 전만 해도 우리의 전차가 과연 폴란드 지형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있었으나 그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악천후로 엉망이 된 작전 지역과 높은 경사로도 K2 전차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최악의 전장 상황에서의 기동 및 작전 수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최첨단 전차이기에 최대 60% 경사를 오르는 등판 능력을 비롯해 그 성능은 가히 세계 정상급이다.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차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유기압 서스펜션, 1500마력 고출력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70km의 고속 기동 능력. 또한 산지가 많고 험준한 지형에서도 최적의 사격 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차체 자세 제어 능력.
여기에 실시간 궤도 장력 제어 장치를 통해 궤도 이탈을 방지하는 남다른 기동력까지. 폴란드의 다양한 지형에서도 K2 전차는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폴란드 육군의 기갑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 전차 같은 경우에는 6축의 전차고 다른 나라 전차보다 조금 이제 중량이 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을 반영하여서 이제 만들어진 특성 중 하나인데 조금 더 기동력이 빠르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좀 쉽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전차이다 보니까. 동유럽 군사 강국 폴란드가 인정한 K2 전차. 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생산 현장이 궁금했다. 마침 출고를 앞둔 신형 전차들의 성능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가장 중요한 테스트 중 하나인 경사지 시험. 일반적으로 경사로는 고속으로 달려와 그 탄력을 유지한 채로 올라가야 하는데 K2는 저속으로 천천히 오를 뿐 아니라 중간에 정지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다시 경사를 오르는 탁월한 등판 능력을 자랑한다. 실제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 훈련인 드래곤 24에서 K2는 다른 전차들이 포기한 경사로를 여유 있게 통과해 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전차는 현대 지상전의 핵심 전력인 만큼 다양한 성능이 요구되는데 빠른 작전 전개를 위해서는 고속 기동과 제동이 필수.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와 사막, 산악 지형 등 악조건을 모두 테스트함으로써 독보적인 성능을 갖추게 된다. 세계 전차 중에서 유일하게 K2 전차에 적용된 기술이 유기압 현수 장치. 앞뒤는 물론 상하 좌우 자세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 자세 높임을 통해서 장애물들이 많은 지역에서 좀 더 편하고 신속하고 안정성 있게 이제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생존성 측면에서는 자세 낮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적이라고 이제 가정하는 무기 체계가 K2 전차의 피탐지성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2 전차는 기능, 성능상에 있어서 지금 현존하는 전차 어디하고도 또 떨어지질 않습니다. 외국 선진국들이 개발해서 갖고 있었던 전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모델들을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했죠. 또한 북한에서 갖고 있는 전차들을 또 우리가 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다 능가할 수 있는 전차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완성한 K2 흑표 전차. 그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에 반해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강국이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택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다. Poland is a NATO frontline state, so if there is a war in the neighborhood of the NATO, the European Union, the role of Poland is observed around the world. So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period. We are perceived by our allies, our partners, as a very important country in these specific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Russian aggression.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나토의 동부전선 최전방이 된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이스라엘, 하마스에 최근 레바논까지 전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유럽과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글로벌 안보 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
군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rope was a powerhouse of defense industry, but in 70s and 80s during the last Cold War. The Cold War finished, then we had this situation that people and countries and societies and nations assumed that it will be permanent peace. So the reduction in armies, the reduction in the defense industry was very huge. And now there are problems with the capacity. People in Europe or governments in Europe understood our need to do it very, very quickly and find a solution. So we found that this solution in South Korea. 폴란드가 자국의 평화를 지키는 힘으로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전차 사격 훈련장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육군 제8기동사단 악어대대의 K2 전차 실사격 훈련이 시작됐다. 1995년 체계 개발을 시작해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운용 중인 K2 전차. 군의 실전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량 발전시켜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 장전 장치다. 전차가 기동 시에도 신속 정확하게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 사격할 수 있고 6초 이내에 재사격이 가능하다. 오늘 훈련은 숙달된 단차 전투 기술을 바탕으로 소대 전투 사격을 실시, 적을 완전 경멸하는 훈련입니다. 정해진 목표를 점령하여 정면사, 교차사, 지명사를 통하여 적을 완전 경멸하는 훈련입니다. 강력한 화력과 백발백중의 명중률. K2 전차가 세계 정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것은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 기인한다. 신무기가 개발되면 수십만의 병력이 운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생긴 각종 오류 등을 교정함으로써 한층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의 명중률, 기동력, 방어력을 바탕으로 오늘 훈련과 같이 소대 단위 전투부대가 중대급 이상의 대부대 단위 전투부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전차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와 함께 성장하며 진화를 거듭해온 K방산. 그 명성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아 도착한 곳은 폴란드 중부 도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폴란드 최대 공군 기지가 있는 이곳에는 제23 전술 비행단이 있다. 과거에는 옛 소련제 미그 29기가 전력을 담당했지만 지금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이다. 현재 이 기지에서는 FA-50 GF 버전 12대가 운용 중에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것은 비단 전투기만이 아니다. 작년 7월 전투기를 제작한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사무소를 열었고 엔지니어와 베테랑 조종사 등 한국의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다. 폴란드군이 운용하던 미그 29는 도입한 지 30년이 넘은 항공기고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유지 정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폴란드 공군의 어떤 갭을 메운다는 의미. 국산 항공기가 유럽에 진출한 첫 성과인 만큼 단순히 무기 체계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FA-50의 운용 안정화와 가동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항공기는 설계하고 생산하고 납품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후속 지원이 항공기 수명 기간 동안에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한 3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공기 생산이나 설계나 생산보다도 후속 지원 기간이 더 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방산업체는 기진에 상주하며 정비와 기술, 인력 교육 훈련 등을 24시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향후 폴란드와의 지속적인 방산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전투기와 고등 훈련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다목적 운용이 가능한 FA-50. 현재 폴란드 공군은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루 평균 8회의 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베테랑 조종사가 함께 훈련에 참여해 전투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그 기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전술 훈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항공기로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reat opportunity to have some exchange of our experience. Korean pilots and we flying every day, and I believe that we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and better. 마지막 이륙 점검을 끝낸 FA-50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서히 경납고를 벗어나 활주로로 향했다. 폴란드 영공을 지키기 위한 메이드 인 코리아의 힘찬 비상이 시작된 것이다. According to this size, comparing to other aircraft, it's small, fast, very dynamic, and can carry quite enough amount of armor. So, our base is a strong all Polish Air Force. It's a very important, absolutely new era. 이라크와 태국 등에 수출된 바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이 T-50을 2011년 경공격기로 개조, 양산하면서 탄생한 것이 FA-50이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좋고 운용이 수월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이딴 러브콜을 받아왔다. 방위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전투기는 최첨단 항공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단 10여 개국. 그런 의미에서 FA-50은 첨단 기술력을 가진 우리의 무기가 세계로 진출한 또 하나의 쾌거였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이자 태평양의 섬나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바사 공군기지.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곳이다.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가 노후화되고 내전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공군력 강화와 현대화가 절실했던 필리핀. 그들이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FA-50이다. Operationally speaking, the arrival of the FA-50 aircraft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fense of the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the Philippines as a defensive platform. 2015년 필리핀에 수출된 이후 실전에서 많은 전과를 올린 FA-50. 특히 2017년 마라위 전투에 투입돼
맹활약을 펼친 바 있다. We have the most famous operations that we have done. We have executed in the south, which is the Marawi liberation, wherein the FA-50 aircraft was coined as the game changer for that operations, because without the air power that we have, I think the battlefield or the battle of Marawi will drag for a longer time. But with these game changers, 필리핀 공군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지난 10여 년간 필리핀 상공의 평화를 지켜낸 힘. 그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Since its operation in the Philippine Air Force, the FA-50PH demonstrated a good performance. Its durability is evident on the combat missions conducted, trainings, bilateral exercises. Overall, the FA-50 is a reliable and versatile aircraft. Flying the FA-50PH is like a dream come true for me. So for an actual combat mission, so the FA-50s, the system is very reliable when it comes to safety. At the same time, when you fly the actual sortie, you are confident that you can fly and return back safely. 필리핀 공군의 꿈의 전투기. 오늘도 FA-50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필리핀의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열풍은 필리핀의 상공을 시작으로 해상까지 접수했다. 섬나라 특성상 드넓은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해 필리핀 해군이 우리의 무기를 선택한 것이다. And I am trained with Korean people at Ulsan, Korea for almost 6 months before we get sailed with a ship going back to Philippines. 우리가 제작하고 6개월간 운용 기술을 전수한 후 실전 배치를 완료한 해상의 메이드 인 코리아. 안토니오 루나함을 만나기 위해 수빅 해군 기지로 향했다. 2600톤급 호위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은 2021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국내외 다양한 훈련과 작전에 투입되며 필리핀 해군의 주 전력으로 성장했다. It is challenging but exciting, physically and mentally demanding, but it's the best job in the Philippine Navy. But what makes me truly grateful is that I'm supported by talented, dedicated, and professional officers and crew who helps me accomplish the mission. 다목적 전투함으로 우리의 다양한 무기 체계가 탑재되어 있는 필리핀의 안토니오 루나함. So the primary mission of the ship is to conduct naval warfare operations in support to the territorial defense and security operations of the naval forces and unified command. Another is the 50 caliber K6 heavy machine gun, the SSM surface-to-surface missile Sea-Stars. So the weapons and weapon systems that is made from Korea is very responsive and effective while we are performing our missions in protecting our maritime nations. 지난 5월 우리가 만든 또 하나의 호위함 호세 리자람이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합 군사 훈련인 발리카탄에 참가했다. 당시 진행된 해상 훈련에서 우리의 미사일 해성이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K방산의 위력을 세상에 알렸다. 해성은 서로 이렇게 군함들끼리 교전을 할 때 상대방 군함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 체계고요. 바다 표면에서 굉장히 낮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 스키밍이라고 하고 능동형 RF 탐색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명중률을 가지고 국내 최초의 순항 미사일 해성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정밀 유도무기 생산 현장을 찾았다. 미사일의 강자로 손꼽히는
이 방산 업체의 대표 무기, 한국형 패트리언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2다.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로 최고 속도 마하 5에 명중률 100%를 자랑한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는데, 호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천궁2에서는 이제 탄도탄 요격 기능이 추가돼서 개발이 됐습니다. 표적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히트킬 방식의 천궁. 정밀 무기인 만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 후 출고된다. 탄이 사출될 때 날개가 펴지게 되는데, 만약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연되게 된다면 탄의 궤도가 좀 이상하게 나아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 유도 무기의 정확도를 위해 주변 전자파 환경을 통제하고 탐색기 성능을 검증하는 등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제가 직접 만드는 천궁2 유도탄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천궁2는 지난 9월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라크까지 중동 3개 국가가 천궁2를 선택한 것은 방공 방어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적의 공격이 다양화되고 다수의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소형 미사일의 중요성도 커졌다. 2000년에 미 해군 구축함이 자살보트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해 5도 부근에 북한에서 대량으로 공기부양정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2.75인치의 소형 유도 로켓 비공이다. 2000년 중반 개발을 시작, 2016년 전략화된 대한민국이 완성해낸 정밀 유도 무기다. 비공은 지난 7월 환태평양 훈련 림팩 기간 중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시험 FCT에서 목표를 100% 명중시켜 최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FCT는 미국에서 동맹국의 어떤 우수한 방산 기술을 자기들의 획득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획득을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대외적으로 크게 의미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이 최고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미국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비공의 FCT 통과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 이번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선구자이자 명품으로 불리는 무기를 만나기 위해 폴란드 북부 벵고제보를 찾았다. 폴란드 최정예 화력 전사들이 모인 마주르스카 1포병 여단. 그들이 인정한 무기가 바로 세계 최강의 포병 무기 K9 자주포다. 도입 직후 바로 배치 운용될 만큼 K9 자주포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던 폴란드 육군.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대한민국의 산악지형과 사계절 악천후에 단련된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험준한 지형에도 완벽 적응한 상태다. Dziewiątka bardzo dobrze prowadzi się w naszych polskich warunkach ze względu na dużą moc silnika i dużą pojemność silnika. Ma dużo momentu obrotowego. Jest całkiem zwrotna i bardzo dobrze się nią jeździ.
오늘 훈련은 4대의 자주포가 함께 기동하며 사격 후 진지이탈 등의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고속 기동 후 목표물을 설정, 4대가 동시에 사격을 진행한다. 그리고 사격이 완료되면 다시 고속 기동을 통해 신속하게 그 자리를 이탈하는데 슈덴 스쿠시라 부르는 이 전술이 가능한 점이 K9 자주포의 최대 장점이다. 해외에서 최상의 자주포로 각광받고 있는 K9 자주포는 사실 우리에겐 오래된 무기체계다. 1999년부터 운용을 했으니 연식만 따지면 20년이 넘는 구식 무기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량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그 성능과 노하우를 알아본 폴란드가 수출에 물꼬를 트면서 그동안 우리 무기 도입을 주저하던 국가들이 앞다투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부터) 사실은 방위산업을 육성해왔고 지금 50년 이상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고 지금 수출하는 무기체계 대부분이 우리 군이 실전에서 검증한 그런 무기체계고 그것이 이제 구매국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요인이다. 또 신속한 납기, 육해공군 무기체계 전 영역을 아우르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주요 무기체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것이 경쟁력이라 생각하고 그건 이제 한국군하고 같이 이제 동종의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리부 속의 적기 조달이나 아니면 이제 기술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성능 개량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선택하는 그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우리 군의 포병 사격을 교육하는 육군 포병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방산협력국 장병들을 대상으로 K9 자주포의 이론과 실제 운용 훈련을 교육하는 국제교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 실제 운용자인 우리 한국군들이 교육을 하는 이런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요구가 계속되어 있어서 한여름 장맛비를 뚫고 교육장에 당도한 외국군 포병은 이집트, 호주, 그리고 폴란드에서 온 14명의 정예 요원들이다. 외국군의 배경, 즉 경험이나 직책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다. 그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무기 운영 방식과 군대 문화를 가진 탓에 초반 교육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과 우리 군의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열의만큼은 모두가 하나였다. 약 3주간 실시된 교육은 이론과 장비 운용 능력, 그리고 실제 한국군 야전부대 훈련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됐다. 직접 참여한 외국 군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조종교육을 할 때였습니다. 악기상으로 인해서 교육이 잠시 중단이 되었을 때 계속 교육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용어집을 숙소로 가지고 가서 밤늦도록 별도로 공부하는 교육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전술적 운용 등 우리의 교육 훈련 체계를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K국방의 새로운 진화. 그 도전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글로벌하게 군사 전문가로 양성을 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외국군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확장하는 이런 계기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KIC 국회와정 화이팅! 지난 5월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수도 부클레슈티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렸다. 400여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흑해 지역 최대의 방산 전시회로 이 중 눈길을 끈 것이 드론과 최첨단 무인기였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실제 드론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 인식하게 된 사례가 된 것 같고요. 빠르고 값싸게 만드는 데 이제 더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빠르고 탐지가 불가능하며 다양한 연료로 움직이는 드론들이 대거 등장했다.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어떤 표적을 획득해서 그 표적에 직접 비행을 수행하다가 표적을 식별하고 획득해서 직접 타격을 수행하는 형태의 중소형 드론입니다. 그래서 약 무게는 15kg 정도 수직이 착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내부 탑재 장비 등 예를 들어서 EOIR이라든가 비행 조정 컴퓨터 관련된 탑재 장비 등을 저희가 이제 국산화해서 우리가 개발한 공격형 드론인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적외선 카메라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탑재해 주야간 정밀 좌표 획득은 물론 움직이는 물체를 정밀 타격하는 데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드론의 성능은 감시 정찰이나 수송 등의 임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 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 불필요한 살상을 최소화하는 공격이 가능해짐에 따라 드론이 최고의 무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드론. 더 멀리, 더 빨리 나는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 국가들 간의 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미래전에서 누가 제공권을 장악하느냐는 승패를 좌우하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됐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KF-21의 시험장. 21세기 제공권을 주름잡으라는 의미에서 KF-21로 명명된 초음속 전투기. 2015년부터 체계 개발을 시작.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 철저히 통제된 상태의 시험시설에서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대비한 다양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 전자파를 맞았을 경우 항공기 안에 장착되어 있는 비행 안전 중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들이 전자파에 맞았을 경우 이상 동작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이상 동작이 없음을 전자파를 실제로 항공기에 가해서 확인하는 검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9년 만에 첫 생산에 돌입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그동안 초음속 시험 비행을 비롯해 공중 급유 비행과 공대공 유도 발사 시험에 연달아 성공하며 그 임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무엇보다 KF-21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경우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세계의 하늘을 주름잡는 또 하나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방산 환경은 기존에 있는 무기 체계를 또 그에 있는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로 방위산업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면은 앞으로는 요거를 한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세계에서 안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 앞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신규로 개발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만의 무기 체계. 그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올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는 레이저 대공 무기가 그것이다. 빛의 속도로 레이저가 발사되고 정밀 타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 발당 발사 비용이 매우 저렴한 레이저 대공 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개발이 착수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미래 무기 체계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으며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다. 발사 비용도 저렴해 오물풍선과 무인기 등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제 군에 인도돼 본격적인 전력화에 돌입하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군에서 실전 배치에 운용하는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다. 레이저 무기 선진국들이 시제품 제작 및 시험 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한 무기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의 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미래전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저마다 AI와 무인화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도에 좀 많이 확산이 되긴 했는데 2000년대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발맞춰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호주 등은 현재 이 인공지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제3차 상세 전략을 발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제3차 상세 전략에 따라 즉 무인기나 무인 잠수정 등 군사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압도적 군사 우위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말단부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것들을 전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미래 전쟁은 예전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통적 무기에서 IT 기술로 급속하게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접목될 여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 자체도 굉장히 이거에 맞춰서 일부는 빨라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들이 장려가 되고 있는데 성실하게 연구개발에 임했으면 과감하게 다운시켜주는 그런 제도들이 활성화되어야 업체들이 더 자유롭게 편하게 연구개발 환경에 진입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리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일반 상용품 어떤 거래와 다르게 국가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부, 군, 또 방산업체 이런 다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외교력 높여야 되고 어떤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국가 간의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무엇보다도 평화와 힘이 필요했던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꿈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었기에 오늘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그다음에 명중률 부분에서도 최고일 거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is reliable, more reliable in quick delivering the weapons than European partners.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플랫폼이나 완성 무기 체계 굉장히 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결코 멈춰설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힘. 메이드 인 코리아.